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크게 봐서 자연의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자가치유력입니다. 현재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인공의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의학은 무공해 자연 환경에서 치유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인공의학은 도심에서 인공 환경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현대의학은 만성 질환과 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 강폭탄이라고 제가 이제 자꾸 하는데, 폭력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몸이 많이 피폐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학은 비폭력적 근원 치유입니다. 증상 치료가 아니고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치유가 되면은 그 근원이 치유가 되면서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몸의 우리 질환들의 대부분은 크게 봐서 세포의 기능 이상입니다.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비폭력적으로 근원을 치유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의학은 질병을 없애는 겁니다. 자연의학은 몸을 살리는 겁니다. 질병을 없애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거보다는 몸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을 없앤다 하면 핵심적으로 자꾸 개별 증상에 대해서 국부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몸을 살리는 것을 하게 되면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현대의학은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연의학은 환자의 상태를 놓고 환자 중심으로 쌍방소통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를 뭐 자연의학에 더 유리하게 또 비교했다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은 몸을 살리면서 해 나갈 거냐, 아니면 증상을 빨리 없애는 방향으로 몸을 피폐화시키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핵심의 차이입니다. 국부적인 치료, 병을 죽이는 것이 일단 질병을 없애기 때문에 시간은 빨리 걸리겠지만, 이 자연의학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몸을 살리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정도가 필요해집니다.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대의학은 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치료가 되고 이제 하지만 근본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지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왜 만성 질환이 우리한테 더 화두가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선진국보다는 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저 밑에 퍼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의 현재 유병률이고, 그 다음에 위에 쳐져 있는 게 이제 아시아권에,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가 더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아시아권에서의 급격히 이 만성 질환과 암의 환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노화와 고령화라는 게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미국의 통계는 뭐 자세히 하면은 새로 진단되는 암의 약 80%가 55세 이상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65세, 74세가 피크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도 마찬가지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암 사망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암 발생과 사망의 중심이 7, 80대입니다. 젊은 층, 중년층에서는 생기더라도 나름대로 견뎌내고 회복을 하고 하지만 고령층 노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 암 발생이 거의 사망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암 발생과 사망의 중심이 7, 80대입니다. 저희 나라도 통계가 신규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녀 모두 60세 이후에 곡선이 급상승하며 70대의 최고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암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과 일본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특히 70세 이상이 암 발생의 중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 수치는 암 발생과 이 노화와의 관계가 통계 수치로 백업이 되면서 앞으로 이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날 텐데 그럼 암 발생도 이 고령층과 노화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급증하는 고령층과 노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대 치료의 강폭탄이라고 말씀드린 항암 치료는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령층과 이 노화 세대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부작용이 훨씬 더 극대화될 겁니다. 어떠한 내용의 부작용이 생기느냐. 항암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면 몸이 몹시 나른해집니다. 이건 뭐 젊으나 나이 먹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면역 기능에 관련된 백혈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래서 환자한테 이 항암 치료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라.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관의 세포가 계속 항암제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됩니다. 이 항암 치료에서 항상 문제가 자꾸 이 구역질과 음식 섭취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고령층과 노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특히 더 힘듭니다. 뭘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층은 좀 버틸 수 있지만 그런데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세포 분열 과정을 막습니다. 항암제는 세포가 자꾸 분열하는 걸 암세포가 왜 힘을 쓰냐? 자꾸 분열하기 때문에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억제하는 게 항암제인데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분열 주기가 빨라서 분열을 막으면은 정상세포보다 이제 피해를 더 입게 되죠. 그래서 항암제가 거기에 핵심을 두는 겁니다. 빨리 분열되는 걸 막으려고 항암제를 쓰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빠르지만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나 소화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나 백혈구, 적혈구를 만드는 골수세포들도 분열 주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항암제가 치료가 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데도 암세포도 그러고 머리카락 빠지고 소화기관에 구역질이 나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적혈구,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고 하게 되는 것들이 이쪽의 세포들도 빨리 분열하기 때문에 항암제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빠지는 건 뭐 대부분이 다 빠지고 그냥 뭐 소화를 못 시키고 이제 뭐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3대 표준 치료가 이제 기본이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이 뭐냐면 설사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더라도 3대 표준 치료, 항암제, 방사선 치료, 강폭탄으로 우선 암세포를 해치우고 나서 몸은 나중에 회복을 하자. 이것이 현재 항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암 치료에서
걷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 입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암세포를 해치우고 나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암이 아닌 암 치료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고령층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둘러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암 치료 과정에서 힘들어져서 그것을 환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령자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항암제 치료로 걷지 못하고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치료법입니다. 젊은 층은 그래도 괜찮지만 고령자는 이 치료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과도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친한 의사들한테 식구들이나 친인척에 대한 물어보면 항암 치료를 권하지 사실 않습니다. 아유, 그 나이에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데 걷고 먹을 수 있으면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완 대체 의료가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제 이외에 서양의학을 보완하는 치료법, 치유법, 서양의학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면서 그걸 보완하고 치유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겠다.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항암제는 지금 말씀드렸고 방사선은 이건 정말 강폭탄입니다. 근데 수술도 초기암이나 중기암까지는 수술해서 이제 젊은 층이나 중장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시지만 고령층은 수술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사실 참 힘듭니다. 암세포는 제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그냥 계속 노쇠 현상이 급증을 하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이것은 암세포를 제거하느냐 아니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보다 몸의 건강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암세포도 자연스럽게 치유하면서 같이 몸도 회복되는 그렇게 가야지 건강 장수, 건강 수명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선택인데, 제가 이제 저 2탄에서 핵심으로 쓰고자 하는 컨셉은, 그럼 이 두 의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핵심 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동안 많은 책에서 제시된 것들이 있어서 잘 정리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일반 독자들께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두서없이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위주로 너무 일방적으로 좀 강조하고 주장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이렇게 선별해서 소화해 주시고 핵심은 제가 이 인공의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좀 건강한 방향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또 노력하고 진행하고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좀 두서없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선별해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